불 좀 꺼줄까, 얘들아? 다 꺼주세요. 이게 안 끄는 게 나아?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과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조동사 위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배웠죠. 그럼 대표적인 시간, 조건, 접속사 일단 말해봐. 시간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가 뭐가 있더라? when, 또 while, 또 by the time 무슨 뜻? 주어가 동사 했겠지. 또 뭐뭐 하자마자 무슨 as 주어 동사 뭐뭐 할 때까지 계속 until 주어 동사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뭐뭐 하자마자가 또 있었지. once는 일단 뭐뭐 한다면 조건 뭐뭐 하자마자 생소한 것만 쓰고 하자. 뭐 하자마자 as soon as 주어 동사 뭐뭐 하자마자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절 복사 표현이고요. 또 뭐가 있지? 그거는 조건 더 moment 주어 동사 아니면 the instant 주어 동사 이런 게 뭐뭐 하자마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의 의미를 가진 부사절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이라고 보고 그럼 이제 조건 말해봐. 뭐뭐 한다면 if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까지는 엄청 기본이죠. 뭐뭐할 경우를 대비해서 in case that 대신 생략이 가능합니다.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의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했던 거 뭐 하는 한 as long as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 하는 한 비슷한 거 같은 원격 구문을 씁니다. as for as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한 조건의 의미를 상정하고 있는 접속사 표현입니다. 아까 했던 거 일단 뭐뭐 하면 once 주어 동사 이 정도까지가 대표적인 조건 위에는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 아니고 시간 접속사 표현들 이런 부사절들이 이끄는 접속절 안에는 미래 내용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지 얘들아? when이라는 우리가 시간이라고 알고 있던 접사랑 if 조건이라고 알고 있는 접속사들이 부사절이 아닌 명사절로 쓰는 경우가 있다겠지. 그치? 이런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명사절임을 밝혀주는 가장 강력한 힌트가 될 수 있는 동사가 있다는 거죠. 불확실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 뭐가 있을지. 네. 궁금해요. 먼저 시작하자. wonder 또는 물어볼게요. ask 비슷한 말 질문하세요. question 이런 동사들 뒤에 있거나 또 뭐가 있었더라?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be not sure sure랑 같은 말 C로 시작하는 거 네, certain 이런 동사들 또는 뭐가 있었지? 뭐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워. doubt, curiosity 이런 의구심을 표현하는 동사들 뒤에 나와 있는 when이 이끄는 절이나 if가 이끄는 절은 뭐다?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다. 그러면 필요하면 반드시 뭘 써줘야 돼? 미래 시를 써줘야 합니다. 이럴 때는 쓰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표현이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접속사가 명사절로 쓰임을 밝혀주는 동사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됐어 얘들아? 그리고 또 뭘 했더라 우리가? 이거 한 다음에 접속사 아니 조동사 플러스 have 플러스 pp로 만들어지는 조동사 활용 구문들을 보았지. 기본 조동사 너무 간단하니까 스킵하고요. 꼭 반드시 외워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뭐뭐였음에 분명하다, 틀림없다. 과거에 대한 강한 운전 추측하는 구문이 뭐가 있더라? must,
have, pp.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뭐뭐였었으면 틀림없다. 과거에 대한 반환 부정 추측. 반대는 뭐였지? 뭐뭐였었을 리 없다. 부정 추측. cannot, have, pp. 이 두 가지는 서로에 대한 부정 부문이 됩니다. must not have be 쓰지 마시고요. can have be 쓰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과거에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아서 정말 후회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뭐겠더라? should have pp. 그리고 could have pp는 무슨 뜻일까?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했어? 못했어? 못했어. cannot, could have는 서로 완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뭘 배웠냐면 준조동사 표현 중에 used 부문을 하나를 배웠었죠. used to 부정사 무슨 뜻이었더라? 뭐뭐 하곤 했다 또는 한때 뭐뭐가 있었건 했다. 이 구문은 동작 표현과 그리고 상태 표현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구문이다 라고 썼죠. 비슷한 표현이 하나가 있었네. 뭐가 있었더라? 한때 뭐뭐 하곤 했었다. 뭐뭐 하곤 했다. 을 동사 원형. 그런데 이 구문이 이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차이점이 있지? 이 구문은 동작 표현만 가능하지. 상태는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한때 저 모퉁이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될까? There used to be a tree around the corner 쓰시면 되는데 이때 used to be 자리에 would를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지금은 나무가 한때 있었다는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작만 표현할 수 있는 would는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대충 요 정도가 지난번에 했던 우리의 학습 내용이었습니다. 꼭 필수적인 암기사항은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했던 데일리 중에서 몇 번이었냐면 4번을 봐주세요. 설명하지 않았던 사형식 구문에 관한 설명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형식은 기본적인 문장의 패턴이 주어, 동사, 간목 먼저 나오고 뒤에 직목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 직목은 반드시 일반 명사 목적어가 있어야지 대명사 목적어가 나와 있으면 사형식 구문을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 그래서 여기 offer 간접 목적어 및 직목이 내용상 그 자리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대명사로 나왔기 때문에 사형식 쓰지 못하고 삼형식으로 바꿔줘야지만 있는 문장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동사는 sit과 같이 구분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sit는 어디에 앉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동사? 자동사입니다. 그럼 sit은 자동사니까 수동태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하지만 sit 자체는 무슨 뜻이다? 누구누구를 앉히다, 앉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후부정사가 능동 버전으로 나오는 게 맞다면 반드시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다? 목적어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는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상에 주었던 audience members에 맞춰서 이 사람들은 앉혀지게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운동이 아닌 to be seated라는 형태로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네, 11번에 있는 단어 스피스드는 단수 형태, 복수 형태가 서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S가 붙어 있긴 하지만 단복수는 모양새가 같아요. 지금 이게 왜 단수냐면 뭐가 붙어 있어? 동사, 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지금 얘는 단수 형태의 명사이기 때문에 수일치를 시켜서 대미하기 이수로 바꾸는 게 맞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단어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어, 얘들아? 그리고 또 꼭 하나는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게 있었나요? 어디? 10번. 그치. 인을 지우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미줄이 여기면 인을 지웠어? 그럼 맞는 거죠. 인을 지우면 where가 맞게 돼.
또 다른 거. 나머지는 괜찮아, 얘들아? 생각해봐. 질문할 거 없는지. 나머지는 괜찮아?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어. 난 쿨한 사람이니까. 넘어가도 괜찮죠? 넘어가고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건 가정법인데 사실 고등학교 가면 가정법 자체는 되게 중요하지 않고요. 가정법에서 파생된 당위성 부분이 좀 더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가정법의 기본 패턴은 확인하고 넘어가 주는 게 좋겠죠. 가정법은 실제 사실에서 반대를 상정하거나 꾸며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가정법. 현재나 미래에 대한 반대를 가정하는 건 가정법 과거, 과거에 대한 반대를 가정하는 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 패턴은 이렇게 생겨 있죠? 여기 보세요. 가정법 과거 문장은 if 종속절 그리고 주절을 나눠서 봤을 때 if절엔 반드시 주어 다음에 동사가 과거 형태로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동사가 비동사였으면 무조건 어떤 모양을 써주면 된다. 동사가 비동사면 무조건 뭘로 고정되어지더라. 가정법 과거일 때 주어의 인칭과 소유 상관없이 항상 were만 써주시면 가정법 과거일 때 분동사가 비동사인 경우에 동사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절엔 반드시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would나 could나 should나 might가 의미상 적절하게 나와 있으면 되고요. 진짜 의미를 가진 분동사는 원형으로 써주시면 가정법의 기본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석은 현재로. 문장의 내용은 문장의 형태는 다 과거 동사들이 나와 있지만 내용 자체는 현재나 미래를 반대로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은 꼭 기본적으로 현재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if절의 주어가 뭐뭐라면 또는 뭐뭐 한다면 주절의 주어가 뭐뭐일 텐데 뭐뭐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됐죠? 내가 만약 새라면 나는 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엄청 진부한 의미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in the sky. 실제로 내가 새니? 새가 될 수 없죠? 반대로 가정하고 있죠? 난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날 수 있어 없어? 날지 못하지만 반대를 가정해서 새라면 날 수 있을 텐데 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모양을 보도록 하자. if절은 반드시 주어 뒤에 헤드 플러스 pp 완료 형태의 동사구가 나와 있어야 하고요.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 형태인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반드시 분동사도 have 플러스 pp 형태로 완료 모양이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이든 가정법 과거 완료이든 기본적인 동사는 다 과거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거. if절이나 구절에 현재 모양이 보이면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가정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하나를 더 배웠었죠. 우리가 구문으로서. 일단은 첫 번째 if, it, were 아니다. 이걸 쓰기 전에 이걸 먼저 설명해 줘야 되겠다. 가정법 문장에서 가정법 접속사 if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생략했더라? 분사구문 가정법에서 if절 접속사 if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죠. 언제 그랬더라? if절에 사용된 동사가 were가 있거나 had가 있거나 아니면 should 셋 중에 하나의 동사가 보이고 있으면 그러면 접속사 if를 생략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된다? 주어 동사 위치를 조치시킬 수 있게 if절에 사용된 동사가 were, had, should 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if 접속사는 생략이 되면서 if절은 조치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구문이 if, it, were, not, for. 우리 이거 구문이다라고 외웠었는데 혹시 무슨 의미인지 기억이 나니 얘들아? 가정법? 과거니까 일단 주절은 주어 다음에 후쿠시마 플러스 분동사는 원형으로 나와 있게 되겠죠.
언니가 뭐였더라? 명사를 A라고 할게. 만약에 A가 없다면 교조의 주어가 뭐뭐 할 텐데 라고 해석 배워지는 가정법 구문 2야. 써놓고 나니까 if 절에 사용된 동사가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이고 있죠? 뭐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if 절 접속사 if를 생략을 하면서 뭘 하면 된다? 위치를 발생시키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얘들아? if는 생략, 도치를 시키면 동사가 먼저 나오겠지? were, it, not, for. 명사, 구문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주절은 건드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주절은 똑같이 그대로 써주시면 똑같이 A가 없다면 주어가 뭐뭐 할 텐데 뭐뭐일 텐데 라는 구문이 만들어지게 이걸 한 번 더 고칠 수 있었죠. 두 가지 전치사 표현으로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할 때 but, for, 명사 하고 쓰면 모양은 다르지만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가정법, 과거 시제, 문장이 만들어지게 for를 하나의 전치사로 붙이면 뭐가 될까? 뭐뭐가 없으면 네, without 명사 구문까지 붙여지게 될 수 있는 구문이 바로 이 구문이었던 게 되겠죠. 됐어? 여기까지? 이거 그대로 시제를 과거 완료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이걸 그대로 첫 번째부터 과거 완료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if, it, 다음에 had, 과거 완료니까 had 플러스 pp. 부정문이니까 had not been for 명사가 되겠죠. 그러면 주절은 어떻게 생각했어 얘들아?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should, might 조동사의 과거 형태 플러스 가정법 과거 완료시의 문장이니까 주절의 동사는 have 플러스 pp가 이렇게 원형으로 나와 있으면 되겠지. 해석하는 방법은 만약에 명사가 없었더라면 그랬다라면 주절의 주어가 뭐뭐 했었을 텐데 뭐뭐였었을 텐데 시제만 이렇게 과거 뒤로 물려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써놓고 보니까 if 절의 동사가 뭐가 보이고 있어요, 얘들아? had가 보이고 있죠. 그렇죠? if 절의 동사 were, had, should 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접속사 if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종속절만 고쳐보도록 하자. 고치면 1단계 어떻게 될까? had, it, not, in, for, 명사. 역시 명사가 없었더라면 주절은 고칠 필요 있어? 없어? 고칠 필요 없겠죠. 이걸 한 번 더 고칠 수 있죠? 뭐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쓰면 될까? for, 명사. 똑같이. 다시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without, 명사. 주절은 고칠 필요 있어? 없어? 고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복부 명사나 without 명사가 있을 때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판단하려면 어디 보면 되겠니? 어디 보면 되겠어? 주절을 봐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항상 가정법의 시제 판단 기준은 주절을 확인하시면 됐어? 얘들아, 기본 공식 기억하고 구분한 다음에 구문까지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가정법에 관한 정보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간단 확인 문제를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짝수만 풀어주세요. 짝수 번호만 지금부터 풀어주세요. 2번, 4번, 6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을 볼게요. 문제가 지금 if절이 나와 있지? 그러면 힌트는 어디에 보면 된다? 구조를 보고 가정법칙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동사 과거 플러스 원형이 나와 있다는 건 가정법 과거니까 구조되는 동사가 과거로 나와 있으면 되겠죠. 다음에 4번도 주절 힌트를 삼아서 might, have, pp니까 가정법은 무슨 시였다? 가정법 무슨 시제? 주절이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have 플러스 pp네. 가정법 과거
어디? 헉, 잠깐만. 아니지, 과거지. 가슴 과거잖아. 뒤가 이 이쁘잖아. 푸절이 뒤가 과거 시제. 뒤가 이쁘다. 푸절이 먼저 나와 있고 이 푸절이 뒤로 간 것뿐이야. 그러면 가정법 과거일기 동사는 과거 형태가 기본인 거니까 동사도 과거로 나와 있어야 되겠죠. 네, 이 푸절과 주절의 위치가 달라져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다음 3번은 주절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이 푸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이므로 헤드 플러스 pp 읽어주시면 다음에 6번은 힌트가 역시 주절이 힌트가 되겠지. 주절의 동사 모양이 부동사의 과거인 would 플러스 like 동사니까 가정법 과거이므로 그럼 여기는 어떻게 쓰면 될까? If you 가정법 과거일 때 if절은 항상 기본 시제가 뭐다? 네, 과거니까 뭘로 붙이면 되더라? If you could travel 하고 쓰시면 가정법 과거일 때 if절의 동사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어, 얘들아? 괜찮나요? 허리가 하품을 하고 그냥 난리가 났네, 저자가 그냥, 어? 응? 내가 좀 더 공격적인 성격이었으면 쟤를 때렸을 텐데. 나는 문장을 만들어 볼까? 선생님이 그래서 긍정적인 내가 좀 더 포악한 성격이었으면 쟤를 때렸을 텐데. 어떻게 쓰죠? 안 그랬을 거예요. 문장을 만들어 볼까? 내가 만약 좀 더 포악한 사람이라면 쟤를 때릴 텐데. 어떻게 만들지? 공격적인. If I were aggressive. 스펠링 막 틀리고 aggressive. 다음에 I would 치다 때리다. 뭘 쓸까? 오케이. 갈려 찰게요. 킥. 아, 이거 킥은 좀 그렇잖아. 누구를? SJC를 이렇게 할게요. 스트는 공격적인 사람이야, 얘들아? 아니죠. 그래서 내가 찼어, 안 찼어? 안 찬 거지. 안 차겠지? 가정법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너 오늘 바쁘게 가다 조심해라. 어? 성격까지는 뭐예요 지금? 아닙니다. 하고 있는 누나야. 편집해야 되겠다. 다음에 케이스를 넘어보도록 하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정법에서는 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걸 이 내용이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 일명 당위성 구문이라는 거. 당위성이 뭐야, 얘들아?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설명해 주는 표를 우리 당위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주절에 사용된 동사가 뭐 요청하거나 요구하거나 조언하거나 충고하거나 권유한 내용을 가진 동사들이 있는데 그 동사들의 목적어인 명사절 해석을 해봤는데 주어가 뭐뭐 해야 하는 게 마땅해, 당연해, 뭐뭐 해야 해 라는 식으로 해석되어지는 게 자연스러우면 그 대절은 주어 뒤에 should 동사 원형 일명 가정법 구문을 가지게 된다를 말하는 게 바로 이 구문이 되겠습니다. 다 나와 있지만 너무 심심하니까 한 번 더 써보도록 하죠. 구문을 앞에 있는 동사의 내용이 뭐라고 하더라? 있는 것도 쓰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주장, 요구, 명령, 그리고 제안, 뭐였지? 추천이나 권고 등의 의미를 가진 동사가 주절에 나와 있을 때 목적어인 대절을 해석을 해봤더니 주어가 동사해야 한다. 라는 이런 의무나 당위성의 내용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면 그럴 때는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때 should는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 우리 이것을 일명 뭐라고 부른다? 당위성 구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동사 이렇게 나와 있지 얘들아. 예시로 이런 주장, 명령, 추천 동사들 확인해 주세요. insist, urge, recommend, demand, request, order, suggest, advise,
ask, propose, mandate 아니면 문구 같은 동사들이 이런 동사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예문을 같이 보도록 하죠. WHO may formally recommend that everyone plan to their sugar intake by 세계 건강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권고, 추천, 제안하고 있죠. 무엇을? 대절의 내용을. 일단 추천의 동사 recommend가 나와 있지. 그랬을 때 대절을 해석해봐서 뭐 해야 해? 라는 의무의 내용이 자연스럽다면 당위성 구문.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절반 정도로 그들의 설탕 섭취량을 뭐 하는 게 좋겠다? 줄이는 게 좋겠다. 줄여야 한다. 어때? 뭐 해야 해? 내용이 어울려, 어색해. 어울리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는 당위성 구문이 많기 때문에 동사를 뭘 골라줘야 한다. 컷이야, 컷이야. 컷. 왜? 앞에는 원래 뭐가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should라는 조동사가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주어가 everyone는 3인칭 단수 명사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원형을 써주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위성 구문입니다. 플러스 이런 동사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다 밑에 써주세요. 당위성 부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일단 이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겠고요. 역시 대절 해석을 봤을 때 여기가 주어가 동사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의 내용이 자연스러운 구문이 되겠습니다. 해야 한다, 당위성. 여기에 당위성의 형용사들이 나오면 첫 번째 그런 당위성 형용사가 뭐가 있냐면 뭐하는 건 당연해. 뭘 썼더라 우리가? It is natural that 주어. 역시 여기 사이에는 should를 안 썼네. 주어, should, 동사, 원. should는 생략이 가능. 또 뭐뭐 하는 건 꼭 필요해. It is necessary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 또 뭐뭐 하는 건 엄청 필수적이야. essential. 이건 일반적이라서 안 됩니다. 다음에 imperative. 마땅히 해야 하는 거죠. 또 의무 사항이니까 obligatory. 이런 게 대표적인 당위성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당위성 부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런 요청, 제안, 명령 등의 동사가 이끄는 목적이 있고 이때 가주어, 진주어인 형태에서 당위성의 형용사가 사용된 구문들도 역시 당위성 구문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봐야지 되겠지? 그다음에 이제 CF를 보도록 할게요. CF, 대절이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당위성을 의미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단순 사실을 전달하고 있으면 굳이 당위성 구문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쓸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그냥 CH를 시켜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예문을 보세요. He insists that he had seen a ghost in that house a few years ago. 물론 주장하다 동사가 나와 있긴 하지만 대절을 해석을 해봤더니 그가 몇 년 전에 그 집에서 귀신을 봐야 했다라는 당위성이 어울려 어색해? 어울리지 않죠? 그럼 여기는 당위성 부분이 아니라 단순 사실 전달하는 뜻이라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일반 CH를 시켜서 had seen 하고 동사를 써주시게 규정한 것보다 봤던 게 먼저였었기 때문에 과거 완료가 나와 있는 것 뿐이겠죠. 다음 두 번째도 볼게요. I advised him that he had little chance of winning. 내가 그에게 충고해줬는데 어떤 내용을 충고해줬어? 그가 성공하거나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한다. 당위성이 어울려 어색해? 어울리지 않죠? 그럼 여기는 당위성이 아니니까 그냥 단순 과거로 실천시켜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냥 조언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전체를 다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해봐야지 알게 되겠죠. 동사는 다 우리가 당위성이라고 했던 동사들이 다 나와 있긴 합니다. 해야 한다가 어울리면 당위성 구문, 아니라면 일반 시제 일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뭘 쓸까, 여준아? 쭉 문장으로 읽어 말해주세요.
문장을 읽어주세요. is 진짜로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어. 무엇을? 뭔가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뭔가가 되어져야 한다. 뭐 해야 한다가 어울려 어색해. 그렇죠. 뭐 어울리니까 should be should는 생략되고 원형으로 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야 한다가 어울려야 되더라. 그래야지 당위성 구문을 쓰게 됩니다. 다음에 2번. 2번은 정우가 읽고 답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물론 주절이 과거이긴 하지만 그녀는 내가 졸업하기 전에 연극 동아리에 가입해야 한다. 라는 해야 한다 당위성이 어울리기 때문에 지금은 should join의 join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3번은 서준이가 하도록 하죠. 그렇죠. had been 일반 시일 시켜주시면 되겠죠. 물론 주장동사 나왔긴 하지만 그가 주장한 내용이 과거에 그가 그냥 단지 희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동사를 불러주시면 defend A from B 무슨 뜻? defend A from B A를 B로부터 지키다 보호하다 비슷한 표현 말해봐. A를 B로부터 지키다 보호하다 protect A from B 같은 부분이겠지 얘들아? 하나만 더 구하고 지키는 거니까 뭐시도 괜찮을까? rescue 써도 괜찮고요. 자, 너무 스펠링 어려운 걸 말하다니 save 어떤 뻔했어 내가 A from B protect A from B save A from B rescue A from B 다음 4번 나쁜 놈이 하도록 할게요. 뭐야? 민건아 너야. 저한테도 완전 스펠링이 어려운 거 말하다니. 문장으로 읽어주세요. 네, S가 없는 원형으로 리시프트 불러주시면 되겠죠? 사람들이 제안하고 있는데 무엇을 전하고 있어? 정부가 도심으로 주행하는 것이 허락된 그런 차들의 숫자를 뭐 해야 한다? 제한해야 한다. 뭐 해야 하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니까 should, restrict에 should, 빠진 restrict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5번 제이가 읽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acquaintance는 알고 지내는 지인, 프리미어는 시사회, 프리미어. 그렇죠. be invited 쓰시면 되겠네요. 그는 that 이하의 내용을 주장했죠. 몇몇 지인들을 시사회에 초대해야 한다. 어울리니까 should be에서 should는 생략된 be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acquaintance는 친하진 않지만 단순하게 알고 지내는 사이의 사람들을 지인이라고 한다는 거더라. 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리미어가 뭐라고? 시사회. 프리미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6번. 6번은 지민이가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의사가 조언하고 충고해줬죠. 누구에게? 나에게. 그럼 이제 대절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 보기와 identical 무슨 뜻? identical twins가 뭐였더라? 일란성 성등이었죠. 일란성 성등에는 어떤 성등이지? 서로 같지. identical은 무슨 뜻? 뭐뭐와 같은, 동일한. 그러면 고기와 동일한, 거의 고기와 동일한 그러한 대체 식품이 있어야 한다? 있다. 있다는 단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가 아니라 뭘로 고치는 게 좋을까? 그렇죠. was라고 하는 단순 실질된 모양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베지터리언들을 위한 고기와 비슷한 대체 음식이 있어요 라고 사실만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should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There was. 그래서 there was an alternative should라고 쓰시면 됐어 얘들아? 요거 뜻은 알고 넘어가 identical to 하면 어머와 동일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 표현이 아직 갑자기 그게 생각났네요. A와 B를 동일시하다. 말해볼래? A와 B를 동일시하다. 그래, identify A with B 하나 더 있지. E로 시작하는 거. equal의 동사야. equate A with B. A와 B를 동일시하다라고 하는 동사 구문입니다. 여기 만들어진 게 identical이 되는 거죠. 이번 퀴즈는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내? 수업에서 왜 설명식부터가 가능하지? 시작까지 목적어가 있어야지 수동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어가 하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 목적어였는데 그 대상이 나가서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 문장의 주어는 동사와 관계 따져봤을 때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럼 일단 간단한 거 먼저 얘들아 목적어 없는 1형식, 2형식은 수동태를 쓸 수 있다 없다. 수동태를 쓸 수 없다. 75페이지 아래 하단을 봐주세요. Further study라고 나와 있죠. 수동태를 쓰지 못하는 대표적인 자동사는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특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발생하다, occur, take place, happen 하나가 더 있었지. 일어나다 발생하다. 뭐가 있었지? A로 시작하는 거 75페이지 arise 어쩌네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거 안 했잖아. 정우야 왜 그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표정이 너무 어렸는데 읽었는데 틀렸다고 안 했잖아요. occur, arise, happen, 쓸자고 시끄럽고 있습니다. place. 절대로 수동태를 쓰면 안 되는 자동사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지.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disappear, appear. 나타나다, 사라지다 자동사들입니다. 절대 수동태를 쓰지 말아주시고요. appear랑 같은 게 하나가 더 있죠. 등장하다, 출현하다, 이로 시작하는 거. 이걸 그렇지, emerge. 오 등장하다, 등장하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동태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조심할 거 consist of. 전치사 붙어있긴 하지만 절대로 수동태를 쓰지 못하는 자동사 구문입니다. 이게 왜 조심해야 하냐면 얘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문들이 뭐가 있더라? 무엇으로 구성되다. 그렇지. be, composed of. 또 be, 이따가 쓸게. comprised of. 내가 이미 시를 써가지고요. 마지막에 바로 정우가 말한 be, made of. 아, 왜? 유의어가 하나가 다 수동 구문이지만 consist of만 운동 구문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꼭 외워주시기. 얘는 항상 이렇게 능동으로만 써줘야 하는 수동 구문입니다. 이거 외워놔야 돼. 진짜 문제 자주 나와. 특히 어법 문제가. 다음에 또 있어요. 내가 이제 추가할게. 이번에는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이긴 하지만 수동태를 쓰면 절대 안 되는 대표동사를 쓰도록 할게요. 네, 목적어가 있지만 수동태 못 쓰기 때문에 문제 내기 좋겠지. 그렇지? 그게 뭐가 있냐면 뭐뭐에 속하다. 누구누구의 것이다. 이런 네, belong to. belong 반드시 to까지 써주세요. 전치사 to가 나와 있긴 해서 목적어가 있지만 절대로 수동태를 쓰면 안 되는 동사입니다. 또 뭐뭐와 닮다.
누구누구와 닮다 resemble. I resemble, I mark. 이게 목적어 바로 쓰는 타동사이지만 절대 수동태를 쓰시면 안 됩니다. 또 부족하다, 모자라다. 네. 렉. 또 무엇을 가지다, 소유하다. H 시작하는 그 동사 뭐가 있지? 가지다. have. have 동사는 절대로 수동태를 쓰지 않는 동사예요. 자, 마지막 어울리다, 알맞다, S로 시작하는 동사 suit. 이 정도의 동사들이 꼭 외워주세요. 얘네들은 목적어가 있긴 하지만 수동태를 쓰면 안 되는 동사, 표현. 됐어? 이거 외우면 밑에 문제는 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일단 집에서 풀어오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갈게. 3형식의 수동태는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모르고. 네. 예비 고1 단계까지. 고등으로 들어가는 그 전 단계를 위한 주제입니다. 수동의 가장 기본 동사 형태는 뭐다? 수동태가 되었을 때 동사 모양은 어떻게 생겼지?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의 가장 기본 동사 모양입니다. pp만 있으면 수동태 동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수동을 만들어주는 조동사 be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이 비동사 가지고 주어의 인칭과 수일치 그리고 시일치까지 시켜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동사가 현재면 현재, 시제, 수동태. 비동사가 과거면 과거, 시제, 수동태. 그러면 현재 완료, 시제, 수동태는 어떻게 생겨 있을까? have been. 현재 완료 진행 수동태는 어떻게 생겨 있을까? have been 빈티. 네, 이렇게 쓰시면 되죠. 모두 다 공식을 더해가지고 문장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괜찮겠니 형태는 얘들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를 바로 하겠습니다. 4형식은 기본 구조가 어떻게 생겨있지? V, 다음에 IO, EO. 그러면 이론상 따지면 4형식은 수동태가 몇 개가 만들어집니다? 두 개. 왜? 목적어 몇 개 있으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식대로만 수동태를 만들면 1번. IO가 나가서 문장의 주어가 되면 어떻게 수동태가 만들어지게 될까요? PP를 고치고요, 동사는. 다음에 남아있는 줄 어떻게 하면 되지? 그냥 쭉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는 어떻게 하면 되죠? I 플러스 상위자로 주어를 써주시면 일단 감목을 이용한 수동태 문장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까요? 네, 기호를 보내서 수동태 문장의 주어를 쓸게요. 그럼 동사는 똑같이 B, BP가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IO는 어떻게 쓰면 되지? 그렇죠. 반드시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죠. 뭐? to를 쓰거나 for를 쓰거나 아니면 over. 셋 중에 하나를 쓰고 난 다음에 현재 목적어를 쓰고 그리고 다시 주어는 by 플러스 s로 행위자 표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중요하겠니? 언제 to를 쓰고 언제 for를 쓰고 언제 over를 쓰는지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천만다행으로 거의 다 뭘 쓰면 돼? 감목 앞에 to를 쓰면 되기 때문에 우리 뭘 기억하면 된다? 숫자가 적은 for를 쓰는 동사들과 over를 쓰는 동사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for를 쓰는 게 뭐가 있더라? 어떻게 외웠지 우리가? C, F, B, G, M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실게요. C, 요리해주세요. 골라주세요. 동사, choose. 다음에 F, 찾아주세요. find. 다음에 B, 사주세요. I, 집을 지어주세요. build. 빵도 좀 구워주세요. bake. 자, 뭔가 좀 얻어주세요. 얻어주세요. get. 만들어주세요. make. 춤을 춰주시고요. 노래도 같이 불러주시고요. 어머, 잠깐만요. 네, 위부터 다 과거로 쓸까요? 이런 모든 걸 다 해주세요. 이런 동사들은 앞에다가 감목 앞에 뭘 쓰면 된다. for를 쓰시면 됩니다. C, F, B, G, M에 맞추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감목 앞에
for를 써서 수동태가 만들어진 동사들은 수동태 문장이 한 가지 형태로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형태로만 수동태가 가능한 동사들이 바로 이 동사들이 요쌤이 개발하신 아니 나도 얻어들은 거죠. 괜찮아서 외웠어요. 근데 뭐할때 그거 안 했냐고? 뭘 나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그럴 수가 있겠니? 실망했어요. 모의식 바로 야! 뭐 비교급 했어? 강조. 뭐야? 비교급 강조할 때 그 용 있잖아. 그래 저거. 왜안 하세요? 이거 진짜. 할 수 없어요. 모의식 잘하시면 좋겠잖아. 다음 이제 오브를 쓰는 걸 외워보도록 하자. 감목 앞에 오브를 써서 수동태를 만드는 동사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것도 역시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air, bag. 배그가 무슨 뜻이지? 그거라고 요청하는 동사들은 이렇게 air, bag 하면서 감목 앞에 오브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A로 시작하는 요청하다, 요구하다 동사 뭐가 있을까? ask, acquire는 얻다, 획득하다 동사. 다음에 I로 시작하는 요청하다, 요구하다 뭐가 있을까? inquire. R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지? 요구하다, 요청하다. request, 그리고 하나 더 require. 그리고 마지막 beg까지. 그래서 외울 때 airbag 하고 외우시면 이런 것들은 오브를 쓰는 사용식 동사 외워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뭘 쓰면 된다? 감목 앞에 to를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for를 쓰는 감목 앞에 for를 쓰는 사용식 동사들은 수동태 문장이 직접 목적어 하나만 이용해서 만들어진 동사들이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기. 됐어, 얘들아? 예문을 한 가지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제이가 꼭 제이죠. 미안하다. 와. 제이가 굿즈. 아, 미안해, 제이야. 무엇을 만들어주지, 제이야? 자, 이것을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수동태는 몇 개가 만들어진다? 한 개. 한 개만 만들어지게 된다. 왜 동사가 뭐였으니까? 쿡이었으니까. 여기 포함되어 있는 동사 중에 하나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다? 증목인 some cookies만 나가서 문장의 주어가 되는 수동태 문장 하나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불러봐. 워즈랜다 또 저다가 쿠키스 복수다. 월 다음에 cooked 다음에 감동 앞에 뭘 붙인다? 코를 붙여주시고요. 고유명사 제이는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대로 안 된다. 행위자가 특정인 또는 특정 대상이 고유명사가 있으면 절대 생략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동사 외우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괜찮아요, 애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오형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은 좀 쓸 게 많아서 지워도 될까요, 얘들아? 이거 친구? 네. 뭘 쓰는 그리고 저는 동사들과 오를 쓰는 동사들은 감목을 이용해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지만 요 감목 앞에 for를 쓰는 요 동사들은 절대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감목일 수 없는 때는 외워줘야만 합니다. 됐어? 지워도 괜찮을까 얘들아? 다음에 이제 오형식을 볼게요.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게 오형식이죠. 목적을 몇 개? 하나. 그럼 수동태 문장도 하나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목적격 보어가 될 수 있는 형태를 먼저 말해볼래? 어떤 게 보어가 될 수 있더라? 1번 무슨 보어? 형용사 보어일 수 있고요. 또 명사 보어일 수 있고요. 또 형용사의 분사도 포함시킬게요. 다음에 그렇죠. 미래지향 동사가 있으면 to 부정사 보어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동사가 지각 동사면 뭐가 나올 수 있다? 번역. 원형 무정사나 ing 현재분사 모양이 날 수 있죠. 다음에 사역 동사가 있으면 이 자리에 뭐가 나온다? 원형 부정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일단은 기본적인 오형식 패턴을 간단하게 설명한 건데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되냐면 목적어가 나가서 문장의 주어가 되겠지? 동사는 BPP로 수동태에 전환되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쓰면 되더라? 그렇죠. 주어를 그대로 그냥 쭉 똑같이 써주시면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오겠니? 명사보호식 형용사나 분사보호가 나오게 되겠고 미래지원 동사가 있으시면 여기는 뭐가 나오겠니? to 부정사 형태가 그거를 그대로 쓰이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나씩만 예문을 만들어 볼게. 이거 이따 줄게. 아, 애들이 다양한 아, 실험이 그럼 복습시켜주세요. 오늘 공기고사 공기보다 뭘. 데일리 저희가 독기자료 준거 있거든요. 네. 그거 복습하게 해주세요. 아, 어디까지 했지? 아, 예문을 만들었죠. I named 정우 아니지. 진짜 서진. 서진이를 뭐라고 이름 주지? 양아치요. 그래. 서진이와 양아치 무슨 관계인가요? 목격 본격이죠. 그럼 얘는 서진이가 목적어, 양아치는 목적격 부호가 되겠죠. 그럼 이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서진 was named. 목적격 부호 어떻게 하면 된다? 그대로 쓰면 된다. 양아치 누가? 마이. 그러면 명사보호가 있는 수동태 문장이 전환돼요. 아니 그러면 안 돼. 상이 없는데요. 그거를 다음에 또 뭐 쓰지? 생각해줘. 어치 homework. 네, 카페 안 눌러주세요. 네. They were got 또는 같은 다음에 angry. 무엇에 의해서? 어치 훈옥에 의해서. 목적격 부호는 명사보호, 형용사보호 있으면 그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자, 이제 마지막 이따가 쓸 거예요. 좀 이따가 할게요. 일단 미래의 지향 동사인 투부정사까지 한번 합시다. I proceed to 정우 to wash I 됐으면 무슨 말이 되는 거지? 내가 강요했죠. 누구를 강요했어? 정우를 강요했지. 뭐 하라고? 내 차를 신청하라고 강요했죠? 그러면 이 문장을 순서로 고치면 누가 주어가 된다? 정우가 나가 주어가 되고요. 동사는 was first. 다음에 남아있는 목적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대로 똑같이 써주면 수동태 문장으로 전환되어집니다. 명사보호, 형용사보호, 기본 투부정사가 있는 오형식 문장 순서로 오시면 보는 그대로 똑같이만 써주시면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뭐가 남아있어? 중요한 동사들이 남아있죠. 지각동사와 그리고 사역동사가 남아있습니다.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 뭘 가진 동사다? 원형 부정사를 가지는 동사다. 그런 지각동사가 있는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하면 되지? 지각이 있으면 이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상태를 수동태로 고치면 똑같이 수동태 전환하고 난 다음에 원형이었던 부호를 뭘로만 고치면 된다? to 부정사라는 붙여주면 지각동사 종류가 뭐가 있어요, 얘들아? 지, 마취 보는 거 먼저 마무리하죠? look at 또 보다, 관찰하다 observe 또는 인지하고 알아차리다 notice, perceive 네, 왜 그렇게 지워지는 거야? perceive 또 뭐가 있지? 상상하다 imagine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상상하는 거니까 월세도 괜찮을까? picture 또는 탐지하고 알아차리는 것도 역시 지각 동사들이 되겠죠. 이런 게 있으면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부호가 나는데 수동태가 되는 원형을 다 물러오시면 된다. to 부정사로 고쳐주시면
이제 거의 다 했어.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그냥 암기를 하도록 할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make가 있고, have가 있고, 그리고 세 가지가 있는데, make는 우리가 배운 대로 똑같이 목적어가 나가서 문장의 주어가 되고, 동사는 be made 수동태로 바꾸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원형이었던 목적격 보어는 뭘로 고치면 된다? to 부정사로 고치면 수동태로 전환되어 다음 have라는 사역 동사는 목적어 나가서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되고요. 그리고 have를 그대로 쓰지 못하고 다른 일반 동사로 고치게 됩니다. be, forced. 그리고 원형이었던 목적격 보어는 뭘로 고치면 된다? to 부정사로 고치면 have 사역 동사의 수동태 전환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let도 주어 써주고 let을 그대로 쓰지 않고 be 허락해주다. 뭐가 있었지? allowed. 로 동사를 바꾼 다음에 원형인 보어는 to 부정사로 고치면 사역동사 let의 수동태 동사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완전 다른 동사구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건 외워두는 게 좋죠. 써주세요. 준부정사까지는 준동사까지는 못 가는구나. 지각동사의 수동태와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이 있지 얘들아? 원형인 건 다 얼로만 고치면 된다. to 부정사 형태로만 고치시면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인서는 was, seen. 인서는 볼 거니까요. 다음에 dance는 뭘로 고친다? to dance, to 부정사로 고쳐주면 지각동사 쓰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가 더 가능하지. 원형 말고? 그러면 원형이 아닌 댄싱이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쓰면 됩니다. 원형이 있을 때만 to 부정사로 고쳐주면 됐어 얘들아?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지만 들어보시면 뒤에 보세요. 케이스 3번 관계대명사 절에 능동활동이 나와 있죠? 주로 관계대명사가 무슨 격일 때? 주격일 때 뒤에는 동사가 나올 텐데 주격 관대 앞에 있는 선행사가 바로 이 동사와의 수일치와 능동수동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선행사에 맞춰서 능동이었으면 수동태로 능동이었으면 능동태로 수동 관계였으면 수동태 동사를 쓰면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 문제가 되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 하시냐면 78초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구원 분석 해석은 별로 없고요. 문제 푸는 게 많기 때문에 한 페이지만 분석을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형문 다 챙기셨고